안녕하세요, 토마스입니다. 예전에 한국 문화는 혼자가 아닌 여러 명에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며 식사를 즐겼다가 시간이 흘러 일본처럼 혼밥을 즐기는 인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혼자 해외여행을 간다면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게 좀 쑥스럽거나 사람이 많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혼밥의 원조격인 일본에서는 혼자 밥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혼자 즐기며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한데요. 일본 여행을 혼자 와도 즐겁게 다녀올 수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마스가 일본 여행을 하며 한국의 입맛에 딱 맞고 혼밥을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으며 관광객보다는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현지 맛집 리스트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맛집으로 한번 찾아가 볼까요? 다이타오 온천을 끝내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 토마스.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일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스시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도 스시는 많이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스시의 본고장에서 한번 맛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찾아간 곳은 점심 특선으로 최고급 스시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름은 미도리 스시. 체인 스시 레스토랑이지만 가격이 정말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저렴한 가격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밖에서 번호표를 뽑으면 순서대로 입장하는 곳이고 50분짜리였어요. 하지만 제가 간 시간에는 점심시간이 딱 물린 시간이었고 현지인도 인기가 많은 곳이라 웨이팅을 한 50분 정도 했습니다. 주문은 말할 것도 없이 1,800엔 점심 특선. 점심 특선이라 기본 세트 메뉴로 구성되어 있고 샐러드랑 계란찜을 세팅해 주십니다. 이렇게 샐러드를 먹다 보면 앞에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이 음식, 바로 점심 특선 세트가 되겠습니다. 와, 정말 이게 정녕 1,800엔짜리입니까? 이렇게 생새우 머리가 올라간 스시는 또 처음 보네요. 점심 특선이라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스시들이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점심 특선 아니면 한 39,000원까지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점심 특선이니까 1,800엔. 자, 그럼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볼까요? 여러분 아시죠? 전 생각보다 맛 표현을 잘 못한다라는 거. 근데 스시는 정말 맛있었어요. 기다려서 먹는 스시라 더 맛이 있었던 걸 수도 있었고요. 스시가 일단 1,800엔의 가격의 맛은 아니었어요. 더 비싸게 팔면은 팔 수도 있었던 그런 스시의 맛이었고 정말 손이 습관적으로 젓가락질을 하게 만드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페셜 스시. 점심 특선을 주문하고 한 개의 스시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주문한 건 330원짜리 우나기 초밥. 그것도 한 마리가 떡 올라간 초밥이었습니다. 난생 이런 초밥은 또 처음 먹어봐서 놀랐어요. 아마 바다장어는 아닐 거고 붕장어일 텐데 그래도 장어를 330원의 초밥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게 놀라웠다릅니다. 와, 정말 기회가 된다면 이거 한 번 정도 더 먹어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세트에 포함된 소프트 아이스크림으로 점심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먹고 계산한 금액은 점심 특선과 우나기 초밥을 합친 소비세 가격 포함한 가격 2,420엔이 나왔으며 신용카드, 스이카, 현금 등 다양한 결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부야로 옮겨볼까요? 저녁이 되면 퇴근 후 수고한 나에게 주는 보상, 한 잔의 맥주일 텐데요. 이런 한 잔을 하기 위해 한국은 포장마차가 있다면 시부야에는 일본만의 특유의 감성이 묻어나는 이자카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시부야역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미야시타 공원 건물 1층에 있는 건데요. 다양한 가게와 음식으로 일본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한 잔의 장소입니다. 그냥 저는 신기해서 들려본 곳이니 간단하게 야끼소바와 꼬치를 주문, 그리고 시원한 맥주를 주문해봤습니다. 거의 한국 포장마차와 같은 느낌? 가격은 전체적으로 비싸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싸지 않은 가격이라 이것도 왠지 한국 포장마차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간단한 안주가 나오고요. 이렇게 먹다 보면 주문은 야끼소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일부 음식의 경우 바로 주문과 동시에 만드는 곳이 있고 메뉴판에는 있지만 다른 가게에 만들어 배달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꼬치구이가 딱들했어요. 그래서 배달이 완료되면 음식값을 바로 줘야 됩니다. 하지만 한지 감성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장소이기에 한 번쯤은 경험삼아 오셔도 좋을 곳입니다. 다음은 시부야역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야마노토 함바그 시부야점입니다. 여기는 현지 친구 소개로 간 곳이었는데
어떨지 한번 가볼까요? 관광객보다는 현지인이 대부분이었던 음식점이었고요. 오픈 키친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 1,800엔 블루치즈가 들어간 함바거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여기는 오로지 현금 결제만 가능한 곳이고 여기 직원분이 엄청 광고합니다. 올리캐시라고요.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세트에 포함된 건강 음료를 줍니다. アップルジュースですサボロネロマネスコ 건강 음료라 엄청 맛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과 때문인지 엄청 상큼하더라고요. 하지만 엄청 작은 잔에 주기 때문에 한 입에 털어버리고 기다리다 보면 대망의 주문에 한 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お好みでラー油とかぼちゃがはい最近 밥과 장국은 무한으로 리필할 수 있고요. 함바그에 스파게티 면도 들어가 있어 든든할 수밖에 없는 세트였습니다. 맛은 짭조란 데미크레스 소스? 입안에는 감칠맛이 착착 감기는 그런 맛이었고 고기는 식감이 촉촉한 게 너무 좋았습니다.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뚝배기가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도 현지인에게 엄청 인기가 많은 곳이라 만약 둘이 오게 된다면 테이블을 기다려야 하는데 혼자 온다면 거의 대기 없이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はいでは2000円と2 이번에는 우에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일본 여행을 한다면 안 먹으면 서운해할 바로 그 음식, 바로 규가츠 모토무라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200g의 규가츠를 주문을 해봅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개인 하루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리를 세팅해 주십니다. 여기서는 고기를 굽는데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주문한 영롱한 규가츠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소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혹시 기본으로 나오는 마가 별로라면 멘타이코, 명란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세요. 와, 정말 이게 얼마만에 먹는 규가츠인지. 자, 그러면 개인 하루에 한 점을 한번 올려볼까요? 이 지글지글한 소리. 아, 정말 이 시간이 정말 제일 미칩니다. 하나로는 부족하니까 2개를 더 올려볼게요. 개인 하루는 너무 많은 고기를 올려두면 연기가 너무 많이 나니까 3개 정도 구워주는 센스. 그리고 거기에 맥주 한 잔을 곁들여주는 2차 센스. 훗, 나란 녀석. 이제 잘 구워진 규가츠를 한번 먹어볼까요? 와, 넣자마자 입에서 아주 우가우가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너무 육즙이고 식감이고 너무 만족할 만한 식사였습니다. 정말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는 필수 코스니까 꼭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국이라면 정말 단품으로 25,000원 정도는 받을 정도로 비싼 음식에 속하는 음식, 운하기 덮밥, 바로 장어덮밥을 먹으러 가봅니다. 여기는 우에노역 바로 야메요코 시장에 위치한 나다이 우나도토 장어덮밥집으로 웨이팅은 기본인 장어덮밥집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웨이팅이 2명밖에 없네요. 제가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장어덮밥이 무려 1,100엔, 커다란 장어 덩어리가 2개가 올라가고 특제 소스로 직화를 하여 만들어진 덮밥이라고 하여 들려봤습니다. 여기는 장어덮밥 말고도 오츠차케 정식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정말 저렴한 가격이었고요. 자, 덮밥이 나오기 전에 맥주로 목을 축이고 기다렸던 장어덮밥 등장! 와, 정말 이 빛깔 좀 보세요. 아, 이거 보면서도 침이 고이네. 정말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맛있는 장어덮밥, 혼자 와도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즐길 수 있는 밥집이었습니다. 여기는 카드도 받고 있기에 에나 지출을 조금이나마 막아줄 수 있는 가게였습니다. 이번에 토마스의 마지막 맛집 공유 리스트. 일본에 왔으니까 회전 스시는 한 번 더 맛을 봐야죠. 이곳은 가성비를 자랑하는 스시로라는 우에노 지점이고요. 한 접시에 150엔, 한어로는 1,500원에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스시집입니다. 오시게 되면 이렇게 번호표를 뽑고 자기 순서가 되면 번호로 호출을 하게 되는데요. 호출을 받으면 번호표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내가 가야 할 페이브 번호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리 번호표를 받고 자리에 앉으면 이제부터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주문은 무조건 태블릿 주문으로 하는 것이고 한국어도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폭풍 주문을 시작해볼까요? 테이블에는 별도의 와사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레일에 와사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고, 제 스시가 오면 이렇게 레일에 따로 분류해서 전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 주문한 스시들이 밀려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먹어볼까요? 스시에는 별도 와사비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레일에서 가져온 와사비를 꼭 넣어서 드시고요. 여긴 별도 간장 그릇이 없고 바로 뿌려먹는 시스템이니까 이것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스시를 먹고 맥주 한 잔을 하다 보니까 혼자 10접시 이상을 먹어버렸네요. 계산은 태블릿에서 주문 정산을 누르게 되면 직원이 오고 일일이 먹었던 음식을 세고 이런 카드를 주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입구 쪽으로 가면 셀프로 계산하는 시스템으로 계산을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정말 10접시 이상을 먹고 맥주 한 잔에 2,000원이 조금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가성비 좋은 스시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토마스가 일본 여행을 하며 맛있었던, 혼밥을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장소, 그리고 뭐니 해도 가성비 지리는 음식값과 이에 못지않은 엄청 우마이했던 음식점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토마스의 일본 여행은 계속됩니다. 안녕.